그날 한국의 한 장면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었지만 그것을 휘두르지 않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 침착한 선택에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전 세계가 두려워한 그 무기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리처드 앤더슨입니다.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국제전략분석센터에서 20년간 군사 위기 시뮬레이션을 담당해온 전략 분석가입니다. 전 세계 주요 분쟁 국가의 군사 데이터, 전술 패턴, 무기 성능 등을 바탕으로 전쟁 발생 가능성과 그 확산 범위를 예측하는 모델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수학과 물리,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저의 언어이며 감정이나 직관은 계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믿어왔습니다. 저에게 전쟁은 숫자의 게임이었고 모든 결과는 예측 가능한 변수들의 조합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런 제 분석 시스템에 처음으로 예외 경고가 떠오른 건 몇 달 전 한국 동해 해역에서 벌어진 한 모의 실험이었습니다. 미합참에 연동된 실시간 전장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상에서 한국 해군의 가상작전은 단 한 번도 실패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수직발사관 기반의 탄도 미사일 반격 시나리오에서 한국 측 대응은 적 잠수함의 공격 지점보다 0점 먼저 전술 좌표를 확보했고 이는 데이터상 불가능한 반응 속도로 간주됐습니다. 저는 시뮬레이션 로그를 수차례 검토했고 AI 분석 모듈의 오류 가능성까지 점검했지만 결과는 매번 동일했습니다. 저는 단순 오류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같은 실험을 3회 반복했을 때마다 한국 쪽 무기 시스템만이 예외값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설계도상으로는 불가능한 기동, 공식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는 반응 변수였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시뮬레이션은 모두 예상 범위 안에서 움직였는데 유독 한국만이 계산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동료 분석가들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한국, 걱정 마. 거긴 기술은 있지만 전쟁은 못해. 그 한마디의 제 안에서 뭔가 미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그 말. 그리고 이상하게도 계속 마음에 걸리던 수치 하나였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 왜 그들만이 제 시스템에서 예외로 분류되었을까? 저는 한국의 최신 주력 잠수함, 도산한 창호함에 대해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세부 재원은 제한적이었지만 공개된 자료만으로도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함선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적 스펙보다도 그 함선을 둘러싼 맥락들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디젤 전기 추진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로 SEM을 탑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군사 상식상 거의 불가능한 조합이었습니다. 핵추진이 아닌 재래식 잠수함에 전략 무기를 탑재한다는 건 기술적 도전을 넘어선 철학적 선택이었습니다. 제 뇌 속에 붉은 점 하나가 찍히는 듯했습니다. 계산도, 통계도, 이론도 설명하지 못하는 결정적 직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직감이 제 인생의 모든 공식을 부숴놓을 줄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몇 달 뒤 저는 한국 국방부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군사기술 교류 명목의 방문이었지만 정확히 말하면 한국 측은 자신들의 무기 체계에 대해 제게 무엇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저 한번 직접 보시죠. 라는 짧은 초대장이 전부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군사력을 과시하거나 숨기려 했는데 한국은 그냥 보라고 했습니다. 마치 확신에 찬 듯한 태도였습니다. 서울에서 KTX를 타고 남쪽으로 몇 시간, 경상남도 진해 해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막 그친 회색 바다 위로 안개 속에 잠긴 회색 함선들이 조용히 부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전혀 화려하지 않았지만 묵직한 존재감으로 제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저를 안내한 사람은 홍중령이었습니다. 도산한 창호함의 실전 작전 시연을 담당한 장교였죠. 첫인상은 단정했습니다. 과도한 경례도 없었고 불필요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쪽입니다. 말보다는 그냥 직접 보시는 게 빠르실 겁니다. 그 말엔 자부심도 과시도 없었습니다. 그저 확신, 단단하게 다져진 내부의 확신만이 있었습니다. 함선 내부는 정숙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계기와 전술 모니터들이 철저히 기능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그중 가장 깊은 구획 전술 통제실 한켠엔 작은 보안 패널이 부착된 컨트롤 박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장치는 유독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주변의 정리 상태와 대비되어 오히려 더 강하게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작동시키는지는 설명되지 않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함선의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 모든 선택은 바로 저 장치로 수렴된다는 것을. 저게 뭡니까?
평시에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최종 결정을?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린 결정을 내린다는 생각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때 결심한다는 순서입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나라의 무기가 공격이 아닌 결단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SLBM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지구 반대편에서도 긴장을 느낄 수 있는 전략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함에서는 그것이 억제의 도구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결정을 유보하기 위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의 무기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결정을 유보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무기를 설계한 사람들의 철학, 그 무기를 지키는 사람들의 눈빛, 그리고 결단을 가슴에 새기는 방식. 그건 제가 수천 개의 알고리즘을 돌려도 도출해낼 수 없는 유형의 힘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 저는 곧바로 분석국 내 전략전파팀 회의에 복귀했습니다. 제 역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집한 기술 자료와 체험 내용을 기반으로 잠수함 전력 시뮬레이션 업데이트 초안을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수십 번도 더 해본 일상적인 업무였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 그런데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은 지 몇 시간째 화면 위에는 아무런 단어도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는 충분했고 사진과 설계 정보, 위치 좌표까지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쩐지 그 모든 정보가 진짜를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철학이었고 신념이었고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서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제 머릿속엔 자꾸만 진해 해역의 조용한 바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들려온 홍중령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린 먼저 누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선 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의 무게감이 계속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민족의 생존 철학이었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제 알고리즘이 단 하나의 나라만 계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은 제 시스템이 전제하고 있는 모든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국가는 이성적으로 행동한다. 무기는 공격을 위해 존재한다. 전쟁은 승리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감정과 신념으로 움직였고 무기를 억제를 위해 사용했으며 전쟁보다는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저는 부국장 워너에게 초안을 검토받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스크린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적 분석이 아닙니다. 당신, 감정에 휘둘린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어 말했습니다. 결단, 철학, 그런 건 전략이 아닙니다. 우린 확률을 예측하는 부서입니다. 리처드,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만은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말에 회의실 안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위협이라는 뜻입니까? 저는 그 질문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은 위협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필요할 때만 작동하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선언입니다. 그 말에 아무도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은 어색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제가 말한 것이 그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언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숫자와 데이터의 세계에 살고 있었고 저는 이미 그 세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전송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스템에 이렇게 기록해두었습니다. 한국은 시뮬레이션을 거부하는 나라다. 우리는 그들의 무기를 분석할 수 있지만 그들의 결심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변수는 전략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며칠 뒤 저는 미 국방전략분석국 내 조정위원회에서 한국 관련 보고를 구두로 발표하게 됐습니다. 발표 제목은 공식적으로는 비확산국 전략 억제력 평가 사례 대한민국이었지만 실제로는 제가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들, 그들의 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결정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회의는 시작부터 무겁고도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고참 분석관 브레넌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건 상징을 전략으로 착각한 사례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인 나라라는 편견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도 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상징 하나가 제 시뮬레이션을 무너뜨렸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들의 SLBM은 기술적으로 위협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먼저 쓰지 않겠다는 철학과 함께 갖고 있다는 것, 그게 진짜 억제력입니다. 국방부 파견 장교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철학으로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우리도 설계도 대신 명언집을 만들었겠죠. 그 순간 제 안에서 오래 억눌러왔던 감정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그들은 설계도 없이도 억지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건 기술이 아닌 책임감으로 무장한 무기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식 전략입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비과학적이고 감정적인 것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킬로톤과 사거리, 반응 시간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런 세계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숫자로는 측정할 수 없는 힘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워너 부국장에게 불려갔습니다. 리처드, 우린 상징을 경계합니다. 이 조직은 수치와 논리를 믿습니다. 이번 건에서 당신이 받은 인상은 지나치게 인간적이에요.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저는 오히려 확신이 들었습니다. 인간적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무서운 겁니다. 만약 그 무기를 가진 이들이 기계처럼 차가웠다면 오히려 덜 위협적이었을 겁니다. 기계는 예측 가능하지만 인간의 결심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의 결심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는 한참 말이 없더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당신, 한국에 감정이 생긴 건가? 저는 생각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건 감정이 아니라 존경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느낀 것은 두려움도 경계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외감이었고 존경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몇 차례 내부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할 만큼 한국이 포함된 보고서에서 제 이름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도적인 배제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진 관점이 조직의 방침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서도 동료들의 대화는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리처드는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분석가가 나라의 감정을 가지면 그건 전략이 아니라 신념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렸다고 반박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미 분석가가 아니라 목격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제가 구축한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의 예외값 항목에 하나의 이름만을 남겼습니다. 국가명 대한민국, 변수명, 결정적 전환 변수, 상태 예측 불가, 발동 조건 내부 철학에 기반한 자율적 결단, 대응 방법 없음. 그건 제가 처음으로 어느 나라에도 붙여본 적 없는 평가였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경제력, 군사력, 정치 구조, 사이버 능력 등을 기반으로 충분히 수치화된 위협 평가가 가능했습니다. 러시아는 핵무기로, 중국은 경제력으로, 북한은 예측 불가능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선택이 빠르고 감정이 깊으며 무엇보다 책임감이라는 변수로 움직였습니다. 도산한 창후함의 에세이 아니라 그걸 누르지 않는 철학이 진짜 무기였습니다. 그 철학을 무기로 여기는 사회, 그 사회를 묵묵히 지켜보는 군인들의 존재 자체가 예측 불가능한 요소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컴퓨터 속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한 줄이 항상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주의 나라는 데이터로 분석되지 않는다. 그들의 결단은 숫자가 아닌 의지로 작동한다. 그것은 경고이자 동시에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략 보고서에서도 시뮬레이션 회의에서도 한국이라는 이름은 점점 언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나라처럼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동유럽 국경 분쟁, 인도태평양 함대 배치, 사이버 전력 강화 같은 보다 측정 가능하고 명확한 주제들만 남았습니다. 조직의 관심사는 항상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에 집중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핵도 없고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도 낮습니다. 전략적으로 별 의미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이 아무 의미 없다고 판단한 그 순간 저는 더욱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나라는 계산식에 나오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가장 강한 무기는 사용하지 않는 무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밤마다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저는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보고서를 하나씩 썼습니다. 공식 문서도 아니고 제출용도 아닌 그저 기억을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는 이것을 읽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오만은 언제나 같은 실수를 만들어내니까요. 그들의 침묵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쟁의 아픔, 분단의 고통,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바람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기를 만들었지만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바뀌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나라를 가볍게 평가하거나 작은 수치만으로 함부로 단정지을 때 저는 침묵 속에 단 하나의 이름만 떠올립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 중얼거립니다. 그들은 결코 먼저 누르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이 결심하는 순간 세상은 모든 계산을 멈추게 될 것이다. 저는 그 기록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몫이고 진실은 기억하는 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무게를 짊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문서 정리 중 오래된 한국 관련 기록을 다시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침묵을 떠올리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속도도 사거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결심의 우선순위였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무기의 성능이나 파괴력에 집중할 때 한국은 언제 사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를 먼저 고민했습니다. 이것이 그들만의 독특한 전략 철학이었습니다. 우린 군사 전략을 숫자로 계산합니다. 발사 시간, 비행거리, 반응 속도, 명중률, 파괴력, 모든 것이 수치화되고 비교되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무엇보다 손을 대지 않기 위한 철학을 먼저 세웁니다. 이는 서구의 군사 전략가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무기는 사용하기 위해 만드는 것인데 왜 사용하지 않기 위한 철학을 먼저 세운단 말인가? 그건 분석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결단이 기술보다 앞설 수 있다는 발상, 누를 수 있는 스위치를 앞에 두고도 참을 수 있는 나라의 침착함은 제 모든 이론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홍중령이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기계보다 빠른 건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빠른 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결심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실제의 설계, 실제의 지휘 체계, 실제의 훈련 방식 그 모두는 결심을 중심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기술적 우위보다는 도덕적 우위를, 화력의 강함보다는 의지의 강함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철학 하나로 제가 만든 20년치의 시뮬레이션이 단 한 번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제 시스템은 국가들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행동한다는 전제하에 구축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합리성보다는 신념을, 예측 가능성보다는 원칙을 택했습니다. 세계는 기술로 군비를 키워가지만 한국은 누르지 않는 것을 기술보다 먼저 배운 나라였습니다. 그건 복제되지 않는 전략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아무리 한국의 기술을 모방하려 해도 그들의 철학은 모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아픔 속에서 터득한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외해야 할 선택 방식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내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나라는 군사 분석의 외곽에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의 무기는 언제 쓸 것인가 보다 언제 쓰지 않을 것인가를 먼저 설계했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핵무기보다도 무서우면서도 숭고했던 결심의 힘이었습니다. 그날은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정리하던 중 우연히 저장되지 않은 예전 실험 로그 하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파일명은 단순했습니다. 바로 한국 잠수함 대응 실험 초기 버전이었습니다. 몇 달 전에 그 데이터를 보는 순간 저는 문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때와 지금 과연 제 관점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호기심 반, 습관 반으로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결과는 여전히 동일했습니다. 모든 가상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대응은 예상 범위를 초과한다는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설계상의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술 우위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철저히 계산을 거부하는 결심의 타이밍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결심한 순간 그 타이밍은 시뮬레이션이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압축된 용수철이 한순간에 풀리는 것처럼 그들의 결단은 예측 불가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시스템은 그런 변수를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제 안에 있던 단 하나의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전략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 이건 제 오랜 신념이었습니다. 그 신념은 지금껏 수많은 리스크를 피해가는 나침반이 되어주었고 동료들이 절 냉철한 분석가로 부르게 만든 기반이었습니다. 제 자존심이자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이라는 변수 앞에서 그 신념이 무력하게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이론과 경험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바깥은 고요했고 사무실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건 무기가 아니라 내가 평생 외면해왔던 인간적인 직감이었다는 것을. 결심의 힘, 스스로에게 책임지는 방식, 그리고 그 침묵 속에 숨어있는 멈춤의 전략. 그건 나와 같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모든 시뮬레이션과 수치를 무력화시키는 신념의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동안 인간을 변수로 취급해왔습니다. 예측 가능한 패턴을 가진 데이터 포인트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데이터가 아니라 신념으로 움직였고 패턴이 아니라 원칙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첨단 무기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제 자리로 돌아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건 후회가 아니라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그들 앞에서 내가 가진 모든 공식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는 계산할 수 없는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나는 무너졌지만 그 무너짐 안에서 비로소 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에서 나온다는 것을, 진정한 무기는 파괴가 아니라 절제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전략보고 회의였습니다. 그날도 회의실엔 수십 개의 위성 사진, 전술 지도, 적성국의 정보 패턴이 스크린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늘 봐오던 풍경이었지만 이제 제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화려한 데이터들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표 말미, 한 장의 슬라이드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대한민국 즉 전략 시뮬레이션에서 한국의 모델은 생략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변수가 적고 독자적 결단 가능성이 낮으니 분석 가치가 낮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단순히 미국의 동맹국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결국 이 조직은 한국을 예외가 아닌 무시의 대상으로 분류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를 가장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모두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입을 열지 못하다가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분석에서 제외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히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경계 밖에 세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전략이 아니라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제 말이 그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욱 조용히 자신을 준비합니다. 그 침묵 속엔 위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먼저 움직이지 않겠다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저는 도산한 창호함에서 본 그 컨트롤 박스를 떠올렸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그 상징을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제 말이 너무 단호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해할 수 없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결심을 전략보다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결심이란 건 어떤 인공지능도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입니다. 저는 홍중령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 확신에 찬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말입니다. 한국의 무기는 기술적 우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도덕적 우위, 철학적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만들었지만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 자체가 어떤 핵무기보다도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한국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제 책상으로 돌아와 단 하나의 문장을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시뮬레이션 불가, 전술적 예외가 아닌 철학적 독립 대상. 그 순간 저는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나라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이 그들이 가진 유일하고도 숭고한 무기의 실체임을 저는 너무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는 회의에서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한국 이야기를 꺼내면 다들 가볍게 웃거나 그쪽은 위협 순위에서 내려왔지라며 흘려듣습니다. 마치 이미 결론이 내려진 것처럼 한국은 고려할 가치도 없는 나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속으로만 중얼거립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그들이 아직 결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제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처드, 당신은 한국을 위협이라고 보나요?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은 위협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우리는 먼저 움직이지 않겠다는 절제의 선언이자, 하지만
우리가 결심할 땐 후회하게 만들겠다는 책임의 선언입니다. 그들의 무기는 파괴가 아니라 자제에서 나오는 힘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위치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누르지 않는 나라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건 그 어떤 핵보다, 그 어떤 인공지능 전투기보다 훨씬 더 무겁고 정확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누르지 않는 선택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버튼을 누를 수는 있지만 누르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은 오직 현명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들의 무기는 창고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위성 사진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짜 억제력이며 우리가 결코 계산하지 못하는 존재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숫자로 평가될 수 없고 공식으로 예측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힘은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철학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철학은 복사할 수도 없고 모방할 수도 없는 그들만의 고유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한국은 변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결심 그 자체입니다. 언젠가 역사가 이 시대를 평가할 때 가장 현명했던 나라로 기억될 것은 가장 강한 무기를 가졌지만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한 나라일 것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자제력이라는 무기를 말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